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근소근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부모님인데 저 키우시는데 고생 많으실 텐데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여기 오면서 학비도 비싼데 보내줘서 고맙고, 네, 그냥 비싼 만큼 더 열심히 다닐게요. 잘할게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엄마, 내가 입학식 날에 조끼 잃어버리고 마음 썩이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넘어질지도 몰라. 아주 깜깜한 밤이 다가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일어서렴. 둘이서 꼭 안아줄게. 세상 그 어떤 무엇이 더 귀할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김형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개교일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행복한 도약의 터전이라는 비전하에 모든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입학 관련된 담당 실무쌤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오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기 학생들이 첫 등교일에 아까 영상자를 보셨습니다. 이번 학생들도 내년 첫 등교일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입학 담당 부장인 원동훈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원동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입학 설명회에 찾아주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입학 설명회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신 내일의 또 미래의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교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앞에서 원활한 진행과 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저희 진행자들이 안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방역을 위해 지금 현재 지정 좌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학 설명회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반드시 학교로 좀 전화를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계셨던 분들과 또는 이따가 학교 투어도 같이 다니셨던 분들에게 또 그 관련 사항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설명해줄 재학생 MC 학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6기 3학년 이민재입니다. 사랑합니다. 7기 2학년 성재은입니다. 사랑합니다. 8기 1학년 박서연입니다. 이번 입학 설명회에서 본교 재학생으로서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학생들이 진행 중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화면들은 저희가 다음 주 내로 유튜브에다가 보시기 좋게 편집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굳이 팔 아프게 이렇게 들고 안 찍으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는요, 포스코 교육재단이 설립한 지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5회 졸업생까지 배출하였고요.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학년에 8개 학급씩 24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 수는 총 662명, 교원 수는 55명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는요,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선생님들이 교실에 찾아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요. 수업의 목적에 맞게 세팅된 교실에 학생들이 찾아서 들어가는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학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진로, 적성, 학력 수준에 맞춰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은 저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교는요, 2개의 계열과 7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계열은요, 자연공학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 이렇게 2가지 계열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과정은요, 자연공학 계열에 있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법원, IT 이렇게 4개의 과정이 있고요. 인문사회 계열에는요, 국제인문, 사회과학, 경영경제 3개가 있습니다. 본교의 과정 선택형 진로 맞춤 교육 과목은 교과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아래 공통 필수, 그 위에 계열 선택, 과정 선택, 자율 선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1학년에서는 주로 공통 필수 과목을 학습하고 2학년부터는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과 일부의 과정,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 선택 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3학년에 가서는요, 전공 적합성 함양을 위한 과정별 선택 과목과 융합 전공 또는 중도의 진로가 변경되는 학생들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각자가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먼저 과정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과정의 이수 조건에 맞게 과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수강 과목은 학생별로 다를 수 있고요. 각자의 진로 적성, 대학 정보, 학력 수준에 맞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마다 도착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교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처음에 입학하면 3년간의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아카데미 플랜이라고 1학년 시기에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1학년의 선택 과목을 비롯해서 자신의 진로에 따라 2, 3학년에서 선택, 수강할 과목을 구상하고요. 3년간의 자신의 학업 계획을 체계화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또 진로가 변경되거나 또는 관심사가 바뀌게 되면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2022학년도에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이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입학하게 될 2024학년에는 1학년 과정에 지금 없었던 인문계열 과목이 경제, 한국사 등의 과목이 1학년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국영수의 단위수가 줄어드는 등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교육과정이 교육청 승인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교육과정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변화가 있더라도 소폭 변화가 있을 뿐이지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023학년도 교육과정 승인 작업을 마치게 되면요, 유튜브나 또는 본교 홈페이지에 설명 영상이나 설명 내용들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과목명 앞에 공통, 일반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과목, 공통하고 일반이라고 표기된 과목들은 흔히 알고 있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되는 과목이고요. 뒤에 보시면 2학년 과정부터 3학년 과정에는 진로, 전문이라고 되어 있는 과정은 본인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절대 점수로 평가받아서 성취도가 A, B, C로만 표기되는 과목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약간 표기 형식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 뒤에는 진로 과목들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거, 변화가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 3학년이나 여기 보시면 전문이라고 표기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은 특수 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목들로 특수 목적고에 진학하지 않아도 자유형 사립고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서도 그 교과목들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이 2학년에서 계열이 나눠지는데요. 그 두 개의 계열에 대한 편제표입니다. 자연계열이고요, 인문계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 이어서 3학년 과정에서 하는 7개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7개 과정에 대한 편제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교육과정 편제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플릿의 유튜브 채널을 안내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 채널에 보시면 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해설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시청하시면 본교 교육과정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실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이민지 학생이 자신의 아카데믹 플랜, 아까 봤었던 3년간의 그동안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고 또 2학년 때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자기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선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제 교육과정인데요. 저는 1학년 때는 공통계열, 2학년 때는 과학기술계열, 3학년 때는 자연과학 과정을 선택해 이수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혹은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과목들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화학 관련 계열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에 화학 1, 2학년 1학기에 화학과 화학 실험, 3학년 때는 고급 화학과 융합과학 탐구 등의 과목을 선택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 관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 기술에 대해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공계열 학생들의 예시인데요. 포스코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친구의 교육 과정을 가져와 봤는데요.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기만큼 경제학, 경제수학, 그리고 신화수학 등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점은 AP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과목이니만큼 본인의 진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학습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 과정을 짜면 됩니다.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직접 짤 수 있다는 점이 포스코 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기 편집표 좀 개설할까요? 참고로 저희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면 또 어려운 수준의 교과 또는 많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소인수 과목을 선택하면 내신이 분리해서 대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진로나 전문 교과목들은 9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즉 학생이 획득한 절대 점수에 따라서 물론 2023학년도의 평균 형식이 바뀌지만 A, B, C 3단계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등급 걱정 때문에 과목 선택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급에 부담 없이 고급 과목이라던가 AP 과목 같이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진짜 실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과목들을 수강하는 과정들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자, 잠시 후 진학 결과에 대해서 저희 진로 진학장님께 나와서 말씀드리시겠지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내신의 숫자를 넘어서는 대입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학생이 또 학문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또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진로 전공 탐색 프로그램인 STP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는요, Soaring Talent 프로그램의 영어 잘하죠? LA 한인타운에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자로서 재능을 비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3년에 걸친 총 3단계로 구성된 매우 길고 또 큰 스케일을 가진 진로 전공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STP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으로 STP 10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STP 10 아카데미는 1학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 학년 내내 수요일 6교시, 7교시에 진행되는 교내 진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초빙 강사님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기 일주일 전까지 학생들은 강연 주제를 미리 듣고 그 주제와 자신의 진로에 관한 사전 질문을 작성합니다. 그 후 강연 날이 되면 강연사분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강연을 들은 이후에는 학생들이 강연을 들은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STP 강좌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런 구성을 바탕으로 STP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강연만 들을 때보다 훨씬 얻어가는 것이 많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 강사님이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 전에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직접 강연을 진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STP 5 아카데미는 STP 10 아카데미에서 탐구한 진로를 바탕으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는 활동인데 1학년 때 하는 활동이지만 겨울방학에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 5 아카데미는 진로 분야나 관심 분야의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여 직접 대학교 강의실로 찾아가 수업을 듣고
강의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작년 STP 오아카데미는 1월달에 진행됐고 인천대, 연세대 등의 학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천대 교수님께 나노바이오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들은 강의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 이전에 진행하셨던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필기해 놓고 이 필기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참고하여 추가 탐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강의 이외에도 법학, 공학 등 다양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친구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때 진행하는 STP 활동입니다. 1학년 때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로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넓게 탐구하는 반면에 2학기 때는 더 깊은 탐구가 가능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2학년 STP는 R&D, ES, DT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1년 동안 수강하게 됩니다. 먼저 R&D는 롤 앤 드라마, 리드 앤 디베이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롤 앤 드라마는 독서, 철학 또는 사회적 문제를 연극화하여 구성원이 연기하고 그 경험을 분석해 문제 상황 및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활동입니다. 리드 앤 디베이트는 독서 토론 문화를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과정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 방법과 역할, 기능적 태도를 익혀 공동체 문화의 형태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ES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모태로 단순한 제품의 발명보다는 제품의 보급을 위한 모의 창업을 목적으로 전략문, 주주총회, 아이템 판매 전략, 경영, 경제, 법, 기업 수익 전략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즉, 관심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내보고 실현해 나갈 방안을 찾아서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이 진행되는 순서는 먼저 각자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발표하고 그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CEO로 임명한 후 각 회사에서 면접을 통해서 팀원을 구성합니다. 팀 구성 이후에는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창업 아이템을 현실화한 후 팀별 피칭,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짓는 순서입니다. 마지막 선택지인 DT는 현재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활동입니다. DT에서는 스탠포드 디스쿨의 서비스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 정의, 아이디어, 제작 및 검토 등 의사결정에 따른 솔루션을 찾는 최적의 방안을 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학년은 문이과를 이미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과는 법을, 이과는 발명품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STP 활동은 마지막에 소개드린 DT입니다. 제 활동을 통해 절차를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관심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팀을 구성한 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불편했던 점을 찾고 어떤 아이템을 통해 개선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희 조는 장애인 생활과 관련한 발명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팀을 구성하였고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위험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진동기를 생각해내어 화면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 결정한 후에는 아이디어 발표를 거쳐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 후에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저희 조에는 지금 아두이노를 주문하고 티처블 머신과 코딩을 공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진동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DT 활동에서는 어떤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고 직접 검증해 볼 수 있어서 깊은 탐구가 가능합니다. 3학년의 STP 활동은 STP CNC입니다. STP CNC의 주된 목적은 문이과적 사고의 통합을 통한 사고의 확장 과정입니다. 이 활동에 걸맞게 친구들은 보통 이 시간에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거나 포스터 제작,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했던 활동의 예시인데요. 저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상측과 반대측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인문계열의 과목인 논리학과 과학을 접합시켜 과학적 역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체 속 여러 가지 과학적 쟁점거리를 찾아 토론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학교 생활을 그냥 자신의 진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들만 생각을 넣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시켜주는 좋은 활동이 바로 이 STP CNC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입학 설명회 신청하실 때 되게 힘드셨죠? 추가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저희 이 자리에 또 세까지 와서 세가 저기 위에 있네요. 저희 세까지 와주는 인천 포스코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는 또 지금 STP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STP 이외에도 학생들의 진로 전공 탐색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은 가베지공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지식을 나누고 공유한다의 줄임말인 가베지공은 한 가지 큰 주제에 튜터와 튜티로 나뉘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이 옆에 많다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을 살려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활동인 진로체가 태어학습은 호스트 친구들이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과 직접 컨택하여 2일간의 활동 계획을 짜고 게스트 친구들이 그에 맞춰 활동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활동은 포스트드입니다. 포스트드는 자신의 꿈과 진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심화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기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재난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1년간 배우고 탐구해왔던 과정들을 정리하여 포스터로 발표하는 청학술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청학술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친구들이 직접 설명해주기도 하고 설명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서로 공부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공학스쿨입니다. 공학스쿨은 공학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직접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인데요. 외부 강사분께서 우리 학교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에 심화된 내용들도 있으니 한 번쯤 체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학과 저희 학교는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정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보이는 것과 같이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날려보는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캠프는 국제무역 전문가 강의를 통한 무역 실무 및 무역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확장시키고 이날의 국제통사학과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국제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문이과 학생들이 구분 없이 참여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진로 탐구를 위한 지식적인 활동 외에도 포스코 고등학교를 즐길 수 있고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의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SNA입니다. SNA란 스포츠 앤 아트의 줄임말로 스포츠와 예술을 배우고 즐기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만의 예체능 프로그램입니다. 스포츠에는 대표적으로 라크로스, 배드민턴, 농구 등이 있고 아트에는 치어리딩, 오케스트라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어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치어리딩을 하시던 선배님들께서 각 대학교 의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라크로스를 하셨던 선배님들 중에서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해외 대회에 참가하시기도 하는 등 SNA가 학생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데이입니다. 필드데이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5월달에 이루어지는 체육대회입니다. 올해에는 씨름, 대주 달리기, 한마음 브릿지, 6.27각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과
학생의 주체로 이루어진 부스 체험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학급 학생들이 모여 공부 연습도 하고 반티도 맞춰 입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춤을 춰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스포츠 리그입니다. 스포츠 리그란 학년별로 특정 스포츠에 대해 각 대학 경기를 하는 포스코 고등학교의 행사입니다. 저희 1학년의 경우 단체 중학기와 개인 중학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선배님, 2, 3학년도 스포츠 리그를 진행하나요? 스포츠 리그는 2, 3학년에서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최근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2학년은 배구, 3학년은 탁구와 배드민턴 종목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공부에 지쳐있는 선배님들, 친구들 모두 웃으며 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고등학교의 축제 단풍제입니다. 단풍제는 동아리별 부스와 학생들의 무대로 1일 2부가 구성되게 됩니다. 작년 단풍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무대는 강반에서 스크린으로 관람하게 되는데 동아리별 부스는 직접 활동을 참여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창의예술 한마당입니다. 창의예술 한마당에서는 SNA에서 치어리듬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댄스 동아리 학생들 등등이 준비한 무대를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약 한 달마다 점심시간에 열리게 되는데 그 집을 먹고 나온 학생들이 모두 모여 무대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정말 프로그램 다양하죠. 자, 이름만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학업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정말 보람찬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금 1학년 박서연 학생이 저희 학교 일과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학생, 네. 잠시만요. 아침이라 몰골이 조금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등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통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야자할 거, 그날 공부할 거, 각종 준비물들을 이렇게 다 챙겨갑니다. 우리 학교에는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리고 집이 먼 친구들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 등교 시간이 8시 5분까지 교문 통과, 8시 10분까지 교실 착석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 조금 이른 편이라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조례를 갖고 아침 시간을 갖고 오전 수업을 듣습니다. 오전 수업을 8시 30분에 시작하여 수업 시간 50분, 쉬는 시간 10분으로 총 4교시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8시 20분에 마지막 수업이 끝이 납니다. 이날 국어가 지었던 날이었고요. 이렇게 태블릿 PC에 보통 필기를 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이 영상에는 저와 옆자리 친구만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모두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4교시까지 듣고 나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은 총 1시간 20분이고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급식을 받고 먹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보통 조별 수행평가를 하거나 자습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고등학교의 급식이 맛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이날도 스파게티가 나와서 굉장히 맛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에 모여서 3학년, 2학년, 1학년 학년별로 급식을 먹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매주 월, 화, 목, 금, 요일에는 오후 수업을 듣고 매주 수요일에는 수업이 아니라 가베지공, STP,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제가 멘토로 운영하는 가베지공에서 수업을 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멘토를 하는 친구가 열심히 화학식에 대한 설명을 TT 친구들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후 수업까지 듣고 나면 4시 30분에 사실상 정규 수업은 끝이 납니다. 이 뒤로 바로 귀가를 하거나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한 후 귀가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번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수익평가도 하고 자습도 했습니다. 이후 석식을 얻고 야간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노벨학당이라는 야자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자습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야자실이 시설이 좋고 여름에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주기 때문에 공부하기 참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자까지 끝이 나면 9시 30분 드디어 귀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포스코에서 저의 하루 일과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설명해준 이 일정이 그냥 평범한 뭐 다른 행사가 없을 때 있는 그 일정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질 순서는 저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는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위해 그 연구하는 진로 진학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 진학실에서 진로 진학부장 선생님이신 주미아 선생님께서 2022학년도 대입 진학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로진학부를 맡고 있는 주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엄청 뜨거운 낮이라서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보이는데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방문해 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별처럼 빛나는 학창 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자랑입니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간단하게 22학년도 진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 왜 설명하냐면 현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오게 되면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첫 번째 학년입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교 학점제라는 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합니다. 진로나 적성에 따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되면 졸업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이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고교 학점제는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에 비해서 수업량이 적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2학점이 줄어서 192학점 1년에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92학점은 교과와 창체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편제표를 보시면 교과도 공부하지만 사실은 아까 학생들이 설명 잘했었는데 창의활동, 창체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비교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생기부 작성 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174학점과 창체 18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1년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면 공통 과목이 있죠.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졸업을 옵니다.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보통 1학년 때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주로 2, 3학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도 일반 선택 과목이 국어나 수학 정도가 있기 때문에 3학년에서도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이거는 심화된 과목이죠. 요거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성취도 A, B, C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0분에 17회가 한 학점이 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조금 16 플러스 1로 나와서 이 1만큼을 학교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올해 2학기 때 유연한 교육과정을 실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1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과 융합 수업이라든지 미일수 보충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고요. 다음 장 넘기면 고교 학점제 간단하게 보시면 23년도 지금 현 중3 학생이 1학년 됐을 때 192학점, 2, 3학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2학년 됐을 때 192학점, 3학년 됐을 때 25년이 되는 거죠.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되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평가제도가 있는데 평가제도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 평가제도 그대로 3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과목 9등급, 선택과목 중에 일반 선택 9등급, 그 다음 진로 선택이나 전문교과는 A, B, C. 여기에 나와 있는 성취도, 5단계 성취도는 여기 25년에 1학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수를 하는데 과목의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다양한 과목의 선택권을 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겠죠. 저희는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지금 따로 교육과정을 최근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아까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진로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 교육과정이 지금 1학년, 현재 1학년 하던 게 중학교 3학년도 적용되지만 약간 학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약간 과목은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점제, 고교 학점제 잘 준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설명할 거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요거 네 저희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서울 시국의 대학의 23학년도 수시 정시 비율입니다. 요까지가 수시가 되고 여기가 정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건 교과고 이건 종합전형이고 논술이고 정시입니다. 여기서 비율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건 어디일까요? 정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정시에 재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밑에 표에 제가 두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연도가 지금 최근일수록 누가 더 많이 합격하냐면 정시에서 여기가 졸업생 합격률입니다. 요거는 모든 대학을 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의 평균입니다. 여기 65.6 이거는 재학생 합격 비율입니다. 34.4 따라서 2대 1 정도 3명 중에 2명은 졸업생이 3명 중에 2명은 졸업생이 합격하고 3명 중에 1명은 재학생이 합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41.6% 중에 3분의 1이 약 14%가 재학생 몫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종합전형이죠. 그러면 종합전형에 다 재학생이 붙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요 정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붙습니다. 약 80 이상, 90%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생이 합격하기 때문에 33.2 중에 약 27에서 30 이상은 재학생이 합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전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 학교에서 준비를 합니다. 방과 후 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교과 1학년,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교과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도 있게 공부한다면 준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죠. 그 다음 장입니다. 종합전형 보시면 종합전형은 어떤 거냐면 보통은 자기소개서라는 게 올해까지 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올해 이후로는 없어집니다. 내년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평가하고 싶거든요. 이런 학생, 요 역량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자료가 뭐밖에 없다? 자기소개서가 없으니 생기부밖에 없다. 생기부 중에서도 요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은 생기부에 적히긴 하지만 미반영입니다. 대학교에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대학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 평가할 때 생기부가 잘 작성된 학교가 유리하겠죠. 요거는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봉사활동만 대학에서 의미 있게 반영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미반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생기부가 잘 쓰는 학교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또 저희 학교가 잘 작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학생들이 설명한 그런 다양한 활동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활동에서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 결과물이 생기부에 적히기 때문에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부가 공통 문구를 넣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학생이 활동한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이 풍성하고 굉장히 좋다고 대학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요거는 대학 입사간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대학 입사간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평가지만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지만 그 학생이 평가를 할 때 그 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를 알지 못하지만 여기 보니까 과목 선택이나 교육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교육과정이 사실은 잘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계가 잘 설정되어서 잘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저희 사실 진학을 위해서 미팅을 많이 합니다. 입사관들하고 미팅을 하면 저희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학교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일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 블라인드 평가에서 오히려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희 사실은 자사고라서 내신 성적 받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애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울 때도 많고 안쓰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들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와도 대학교 가면 그렇게 활동했던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다 살아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대학 입사관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줄 때 학교 생활 너무 잘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저희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교과 성적 영향이 커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사실은 대학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23학년도 서울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과 성취도 숫자를 볼 때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수강자가 300명에서 1등급 하는 거와 수강자 20명에서 3등급 받는 성적을 1, 3등급을 수치적으로만 파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저희는 사실 소위수 과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 학년별 성적 변화라든지 과목 어려운 거 들었구나 그런 거를 다 파악해서 정성적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나 그러한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성적대와 저희는 다릅니다. 나중에 띠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은 진로 선택 과목이 위계를 갖추어서 잘 펼쳐져 있느냐 교육과정이 중요한 거죠. 저희 사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과목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과정이 7과정이라고 아까 부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인문계 3개, 자연계 4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과를 위기에 맞춰서 잘 펼쳐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도 저희는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학생부 기재 제한, 이건 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적어졌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자소서 폐지됐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집니다?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세특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을 관찰해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수행평가가 좀 많습니다. 수행평가가 비율이 높습니다.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은 수행평가를 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관찰하고
애들이 내는 과제라든지 또는 보고서 그 다음에 발표 그런 걸 보고 개별적으로 다 세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잘 작성되어 있는 학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과목이 많이 펼쳐져 있으셔서 이게 뭐지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건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고 이건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이고요. 이건 3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은 뭐 일반고나 똑같이 다 듣고요. 일반도 보통 일반 선택 과목도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다르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저희가 전문 교과 포함해서 또 교육청 인가를 다른 학교에서 없는 교육과정인데 저희만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배우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과목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배울 예정인 그러한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진학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치를 보여드리기 전에 사실은 그 수치가 나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도 좋았고, 그 다음에 생기부도 잘 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교사들의 노력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저희가 진학 연구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23학년도 최근의 자료거든요. 23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진학을 잘 할까 고민하는 자리인 거죠. 연구회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건데 교사 간담회라는 겁니다. 입사관, 대학교 입사관이 오시면 이 입사관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전년도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올해 특징도 살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대학에 붙일까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 선생님이죠.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누구는 이전형에 여기를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라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또 질의도 많이 합니다. 이런 자리도 저희가 대학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희 학교에 이런 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입사관이 오면 대학교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이 리로로 신청해서 요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입사관이 이제 그 학교에 해당되는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교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똑같이 입학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학교 홍보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게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젊습니다. 평균 연령이 38에서 39 정도 되거든요. 저희 학교가 지금 5기까지 졸업하고 지금 3학년 6기잖아요. 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에 앞장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EBS 다른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저희는 쌍방향 수업 바로 실시했습니다. 일주일간 선생님 연수받고 저희는 실시간 수업을 해서 사실은 생기부가 코로나 와중에도 저희 생기부가 줄어들지 않고 왜냐하면 그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진행 현황입니다. 네. 더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보시면 잠깐만요.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몇 개 대학만 찾아왔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인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기원 관련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의치대 약학도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의예과는 15명 중에 13명이 갔고요. 요거는 사실 수시, 정시 다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중복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 13명인데 13명 중에 8명이 수시로 갔고 5명이 정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은 시의예과를 갔고요. 수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학, 작년부터 22학년부터 약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학은 수시로 13명이 갔고 그
그다음에 한 명이 정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생기부, 풍성한 생기부와 그다음에 노력하는 교사들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가 다 조합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리기로 한 B그래프인데 요건 경희대고요. 여기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가 몇 개만 찾았기 때문에 사실 성적 좋은 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중간이거나 약간 중간 이후에 있는 학생들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일반고랑 성적 정량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서 잠깐 보시면 여기 경희대인데 여기 스마트 파마학과의 이 학생 우리 학교 학생이고요. 요거는 서울 시립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사고 평균 여기 붙은 학생의 평균 등급이 5등급이라 나왔잖아요. 요 앞에 보시면 일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자사고 이겠구나 하면서 그 성적을 정량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기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인근에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인 5점 초반인 학생이 여기 붙었습니다. 요거는 국민대고요. 여기 보시면 70% 컷에 여기 평균이 3.12인데 사실은 5등급 중반 학생이 여기 갔습니다. 이게고요.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예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찾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대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의 평균 등급이 2.51이었는데 우리는 3점 초중반이 합격했습니다. 네. 요 다음은 이제 인문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이건 한양대거든요. 여기 보니까 70% 컷에 3.74가 나왔는데 국제학부에 저희 학교 학생은 4점 초반 학생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시립대네요. 자사고하고 일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기에 저희 학교 학생도 붙었습니다. 요거랑 좀 비슷해요. 4점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합격한 학생인데 여기 거의 끄트머리에 붙은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성적 6점에 가깝죠. 6등급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은 카톨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종 등록자의 최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학생도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내신 성적 때문에 너무 고민하신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를 보시고 네, 꼭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진로 진학 부장선생님 심주미아 선생님이셨습니다. 문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천 포스코 재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특목고 자사고 재수 비율이 50% 60%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 합격률이 78%가 합격을 했고요. 학교를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합격한 건 78%라는 통계 교육청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순서로 저희 본교 재학생들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프로듀스까지 한 뮤직비디오라고 할까요? 학교 풍경도 나오고요 하니까 그거 잠시 보시면서 쉬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아이들이 만든 노래 주제는 저희 아까 교육과정 설명했죠? 2개 계열이고 7개 과정이고 자 이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 아직은 모르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공통의 길을 달리며 찾아가
나만의 풍경. 또 다른 계절을 지나 나의 계열을 따라 두 갈래 길 첫 번째 갈림길 저마다의 선택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발자국들. How keep on creating my way, pursue your passion of dreams anytime and time and where you want. 이곳에서 내 길을 만들고 날개를 만들고 저 별을 향해 항해하지. 저마다의 길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건 결국 하나. 이제 새로운 문 앞에서 7개 과정 그 사이 수많은 오솔길 자유롭게 선택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 더 많은 걸 원한다면 한 단계 도약해서 조금 더 깊게 더 멀리까지 저마다의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가 됐어. Keep on creating my way, pursue your passion of dreams anytime and time and where you want. 이곳에서 내 길을 만들고 날개를 만들고 저 별을 향해 항해하지. 저마다의 길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건 결국 하나.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대단하죠? 네,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정말 알찬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좀 올려주십시오. 자, 본교는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 임직원 자녀 전형, 사회통합 전형으로 총 240명의 학생을 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40% 96명을, 임직원 자녀 전형에서 40% 96명을, 또 사회통합 전형에서 20% 48명을 정원 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과 임직원 자녀 전형 중 어느 한 전형이 미달일 경우에는 서로 충원하여 선발할 수 있는데요. 옆에 사회통합 전형은 미달이어도 다른 전형에서 다른 전형으로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정원외로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7명 이내, 특례 입학 전형으로 4명 이내를 선발합니다. 자, 이내이기 때문에 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전형, 모든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공통 지원 자격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한 항목에 반드시 속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은 첫 번째 항목인 인천광역시대 중학교 졸업 예정자 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조건이시라면 저희 법무부에 연락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자격 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지원 자격과 동일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은 없습니다. 자, 다음 임직원 자녀 전형입니다. 임직원 자녀 전형은요, 전형인 공고일 기준으로 포스코 건설 및 패밀리사 임직원 자녀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회사들이 작년 기준으로 대상 기업들 명단이었습니다. 근데 매년 대상 기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임직원 대상 기업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통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9월 정도에 저희 포스코 건설로부터 대상 기업이 확정돼서 저희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의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기회균등 전형 우선적으로 50% 이상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8명이 24명을 먼저 이 기회균등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남는 인원에서 사회통합 전형을 그 사회 다양성 전형에 선발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회 다양성 전형은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죠.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좀 질문 많이 들어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다자녀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자녀 대상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누구든 상관없이 세자녀 계시면 첫째도 지원 가능하시고 둘째도 되시고 셋째도 되십니다. 저희는 큰애가 결혼을 해서 나가는데요. 상관없어요. 세자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사회 기회균등 전형 말고 사회 다양성 전형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조건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있으신 보통 가정에서 5인 가구인데 5인 가구 보시면 의료보험 기준으로 35만 228원 미만으로 나오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시면 두 분의 의료보험료를 또 합치셔야 되고요. 자세한 자격사항 문의는 또 저희 입학홍보를 하시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입니다. 6개월 평균 금액을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는 9개월이었는데 올해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원 내로 240명을 선발하고요. 이외로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전형과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는 자격 요건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입학 전형 요강이 교육청 승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 제출한 거는요, 작년도 입학 전형 요강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학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동이 되면 다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2학년도 지금 현재 1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주학습 전형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 정원이 96명입니다. 96명 정원에 21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28대 1을 기록했고요. 자, 여기서 또 임직원 자녀 전형을 보시면 96명 정원인데 8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12명이 미달이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른 글로벌 미래 인재 정원에서 충원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8명을 선발을 했고요. 자,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2.03대 1이 되었습니다. 자, 다른 전형들, 글로벌 미래 인재 전형을 제외한 다른 전형들은 다 미달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 간소화 지침이 교육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달 전형에 대해서는 면접 전형 없이 전원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원래대로 미달이어도 면접 전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나 또 나중에 또 코로나 상황이 바뀌고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획은 원래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본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등의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미달 전형의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60점 만점과 출결 점수 감점으로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1단계 합격자를 모집적으로 2배수라고 했죠.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2.03대 1이었습니다. 2.0이면 일단 2배수인데 요 3명이 2단계로 가지 못하고 3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으세요. 1차 점수 컷은 몇 점이에요? 물어보시는데 너무 그 3명은 좀 합격이 좀 낮은 점수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1차 컷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2단계 자, 1단계 선발된 학생들 2단계 40점 만점의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요.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자, 1단계 전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 전형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교과 성적은 원점수, 과목 평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A, B, C, D, E로 표현되는 성취도 수준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교육 기록부에 기록된 성취도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환산하여 교과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A 5점, B 4.9, C 3점, D 2, 1점. 자, A하고 B는 극간 차이가 없는데 C는 3점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자가 선택한 한 개 과목 성적에 대해서 성취도를 한 단계 높여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국어 성취도가 B였어요. B인 학생은 본인이 지원할 때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2학년 1학기 국어를 클릭을 하시면 그게 자동으로 A로 변환돼서 저희한테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올려서 하면은 면접할 때도 그렇게 제공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면접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만 그 숫자가 바뀌어서 저희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면접 때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그 생활기록부 그대로 저희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어 2학년 1학기 국어 B였다면 B로 보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영 과목은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과목별, 학기별 반영 비율이 다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 사회교과는 도덕, 사회, 역사 과목 이렇게 있는데 학기별로 제일 높은 성적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온라인 사이트 지원하실 때 나는 도덕, 사회, 역사 중에 사회가 제일 A야, 나머지 B야, 그럼 사회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혹시 지금 이 교과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올 A일 경우에 60점 만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가 하나 있는 학생도 60점 만점이 나오겠죠? 네. 자, 혹시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기준으로 환산해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학기 교과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내용 모두 다 저희 입학 전형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출결은 1, 2, 3학년 전체의 미인정 결석 일수에 0.02점을 곱해 감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회를 합치면 다시 결석 하루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2일 이하로 있는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결과가 2회 이하면 버림하게 됩니다. 자, 우리 2단계 전형 볼까요? 자, 전형 방법 정리된 거고요. 다음 2단계 전형은 저희가 면접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면접관은 본교 교사 2분이 들어가시고요. 또 교육청 파견 나오신 위원 한 분께서 총 3분으로 지원자 1명의 면접을 진행을 하십니다. 보통 시간은 7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통 문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원래 하던 대로 공통 문항 한 문항을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 문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7분 내외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7분 내외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 입학 전형 위원들은요 3일 동안 합숙을 하시게 되고요. 그동안 배정받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알아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먼저 이해하고 또 면접 때 만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접은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기주도 영역에서는요 공통문항이 포함되고요. 개별 질문에는 학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권학 인형과 연계해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연계와 진로 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인성 영역에서는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많이 또 전화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올 A만 합격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최종 합격자의 1차 전형, 아까 60점 만점으로 된 점수 있죠? 그 1차 전형 점수 평균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산식에서 60점 만점이 계산식에 계산을 해서 그 평균점을 구해보니 59.977점이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죠? 이게 뭐 어떻게 나오는 건지. 네. 그래서 과목별, 학기별 반영 비율이 달라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 정도 점수면 성취도로 B가 2개 있는 학생, 이런 평균 점수였습니다. 자, 물론 작년도 합격생들 성적을 보니까 당연히 올해인 학생들로 지원하는 학생의 합격률이 가장 많았고요. 자, 물론 올 A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던가 뭐 그래서 불합격한 지원자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 최종 발표나고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뽑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함이 저희는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수한 학생을 또 찾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우수함이 발견되지 못하면 올 A여도 저희가 합격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화해도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합격자 대부분 성취도가 저희가 아까 108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취도가 B가 2개 이하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지금 쭉 솔트해서 보니까 7명인가 8명 정도는 B가 2개보다 훨씬 많았어요. 더 많은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B가 더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 이 학생은 어떻게 붙었지? 라고 좀 찾아보고 지금 학교 생활이 어떤가 한번 추적해봤는데 역시나 저희 면접위원들 정말 잘 보셨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 네.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 보통 2학년식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점점 역량을 또 발휘했고 또 면접 당시에 본인의 또 우수한 역량을 또 잘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고요. 똑같은 기간에 온라인 접수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학교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저희가 성적을 계산해서 합격자를 12월 16일 금요일에 발표를 하고요. 자, 1단계 합격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저 기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은요 12월 28일 수요일에 면접이 있을 거고요. 보통 2개 도로 운영해요. 오전 내내 있을 거고요. 또 오후에 오는 저는 또 오후 내내 있을 거고. 우리 지금 들어갔는데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루 종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통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공통문항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상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월 2일 월요일 새해 월요일 5시에 발표합니다. 왜 5시인지 아십니까? 제 퇴근 시간입니다. 하고 도망갈 겁니다. 다음날 부재중전화 100통 넘게 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녁 일정 소개해드렸고요.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예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런 궁금하신 점 저희가 받아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또 많이 하는 내용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수상 경력이 들어가냐, 무슨 뭐 행동 발달 사항이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 본교 지원 시에 제공되는 생기부를 직접 스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제공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장님 실제로 아까 1학년 학생 생기고요, 박사 1학년 생기고, 근데 다 잘했어요, 안 보이게. 자, 저기에 뭐 학교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접수와 동시에 비밀 처리를 하면 안 보이게 다 처리를 해서 면접관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출결 사항 제공이 되고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1, 2, 3학년. 자, 1, 2, 3학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1, 2, 3학년 저희 지원하시기 직전까지 다 들어가시고요. 자, 1학년 때 교과활동 발달학습 사항 성적들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성적에 따른 그 교과 세부 특기사항, 1학년 세부 특기사항 다 들어갑니다. 자, 예체능 활동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 2학년 성적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예시로 하나 안 가렸어요. 여기 사회과목인데요. 성적 저희한테 제공되는 거 이게 다예요. 정보가 A. 근데 수강자가 몇 명, 원점수 몇 점이다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89점으로 B를 말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요? 못 봐줘요. 저희는 저거밖에 안 보이니까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만큼만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 과목들에 따른 세부 세특들 2학년 때 과정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세특 예체능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계세요. 저희가 국영수사과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목 이외에 다른 건 전혀 보시지 않느냐? 당연히 1단계에서 반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 오시면 이거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체육이 A 다 보입니다. 물론 저것들은 엄청난 우수한 성적으로 운동 선수만큼 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본교에 오시면 대학에 가야 되는 흔히 말하는 주류 교과라는 과목들도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해야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만들어 놓은 뭐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모든 과목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평가 볼 때 어떤 과목을 편식하지 않는지 뭐 그런 거 볼 때 또 활용되기도 하고요. 면접 때 또 질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과목 이렇게 되고요. 자, 3학년인가요? 네네네. 3학년은 아까 그 성취도만 1학기, 2학기 다 나오고요. 세부 특기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뭐 자유학기인가요? 자율학기고요. 독서활동은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 지원하기 직전까지 독서활동 기재된 것들이 다 저희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세부 특기사항, 행동발달사항 획득이 나오는데요. 1학년, 2학년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3학년은 제공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가 저희 학교에 제공이 되는 내용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에다 지원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아까도 뭐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진로 계획에 대해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권학기념과 연계라고 써 있어요. 권학기념 아세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주임, 뭐 도덕의 책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아냐 모르냐 테스트하는 그러한 문항이 아닙니다. 자, 권학기념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에 의해 구현되고 거기에 노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항목을 통해서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교육이 지원자와 잘 맞아서 지원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자, 요것들이 지원자 잘 맞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입니다. 아까는 300자였어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900자예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자기도 학습 과정에서는요, 자신의 실제 경험 그리고 노력했던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과 또 그로 인해 현재의 위치에 있는 학생의 뭐 학업적, 영양적 수준과 뭐 그런 역량들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오히려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평가를 못 받으시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자, 세 번째 인성 영역이에요. 자, 인성 영역은요,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내용이 보통 컨설팅이나 뭐 학원 뭐 이런 데 많이 다니실 텐데 컨설팅이나 또는 설명회에서 인성 영역에 무조건 리더십을 적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이는 반장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못 가나요? 뭐 이런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리더십은 중요할까요? 팔로워십은 안 중요할까요? 다 리더면 어떻게 공동체가 돌아갈까요? 저희는요, 인성 영역에는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원자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면 어떤 소재라도 너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라면 면접에 어느 질문이 나도 말솜씨에 상관없이 모두 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여기서 자기소개서와 저희 진행하는 면접은 뭐 지원자의 글솜씨나 말솜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의 역량을 보기 위함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학생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 불이익이 없으셔야 되고 뭐 해외에 뭐 나가 있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부모님이 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점 요인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담으로 저희 입학 부장 많이 모이면 가장 고민인 게 여기 부모의 뭐 사회 경제치가 암시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사여서 그래서 다 고민하세요. 교사가 어떤 사회 경제적 직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열띤 논의를 펼치곤 하는데 일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쓰시고 지원자 개인적인 내용만 자신의 내용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제 2022학년 지금 신입생을 입학 전형에 지원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까 보셨던 1학년 박서연 학생이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 앞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 또 면접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 자기 사례를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입시를 치르고 이곳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1번 문항, 줄여서 설명을 하자면 지원 동기, 활동 계획, 진로 계획을 견학 이념과 더불어 설명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제가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제가 왜 이 학교에 입학해야만 하는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거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로가 바뀌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진로였던 의사라는 직업, 그 중에서도 흉부외과 의사에 관해 1번 영역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진로와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저의 좌우명을 제시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하고 싶은 활동을 동아리를 통해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1번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 영역입니다. 중학교 3년 활동 중에서 자신이 자기 주도 학습을 실천했던 경험을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두세 개의 인상 깊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활동을 해왔던 수학 동아리와 자기 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너무 장황한 주제로 지원해서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경험, 자신이 노력했던 과정, 성장했던 점을 실제에 기반을 해서 솔직하게 풀어내는 것이 더 나은 자소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입니다. 자소서 양식에 보시면 나눔, 배려,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게 형식인데요.
저는 따라서 학생회에 있었던 불화 해결을 소재로 하여 협력, 타인 존중, 배려를 모티브로 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좋다고 하셨고요. 자신이 겪었던 실제 사례를 진심으로 담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작년에 면접도 봤는데요. 면접을 봤던 학생으로서 제가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고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개인 질문은 의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의학 동아리에서 의학 관련 주제의 탐구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활동 방향과 내용을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였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생기부 1번 영역에 흉부외과 의사를 희망한다고 적으면서 우리 학교 특정 동아리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나왔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으로는 제 진로가 흉부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당시 관심이 있었던 흉부외과 관련 수술이나 시술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흥미가 있고 더 탐구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종이접기 원리가 스텐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였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영역에 수학 동아리에서 했던 탐구 내용으로 종이접기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해봤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술이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스텐트라는 기구를 작게 접어서 혈관 안에 삽입하면 이 기구가 혈관 안에서 혈관을 막히지 않게 작용하는 원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종이접기의 원리와 엮어서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인 질문으로는 본인의 진로 희망 분야인 의공학 분야와 관련해 읽은 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서술해 보시오 였는데요. 이것 또한 자소서 2번 영역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스텐트를 접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독서 경험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평소에 읽었던 책인 인턴일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소서 인성 영역에서 따오신 질문이었는데요. 학생회 활동 중에서 본인이 실천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었던 학생회에서 타 부서의 사업을 도왔던 경험으로 배려라는 것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면접 질문이 제 자소서에서 다 나온 질문들이고요. 보통 개인 질문들이 웬만하면 자신의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기부 관리를 평소에 잘 하고 그리고 자소서를 자신의 얘기를 기반으로 솔직하게 썼다면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확하게 면접에 대해서 또 자소서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없고 어머니랑 면접 준비를 조금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자소서에 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숙지해서 면접장에 들어간다면 정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서현 학생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좀 몇 개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이 정시 대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저희 진로진흥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교과 내에서 당연히 교과를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2학년 때까지 거의 수능 과목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또 3학년 때 수능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정시 대비, 수능 대비 강좌들입니다. 혹시 여름방학 방과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방과후 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번 여름방학 강좌들이고요. 쭉 보시면 다 뭐 이름은 뭐 거창하면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신청 인원도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자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이용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저희 또 학년별로도 방학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보시면 1학년 학습 탐구 활동 계획서라고 해서 저기 올리신 거 제가 캡처해서 강조해 봤습니다. 제가 이게 말은 거창한데 모의고사 계속 푸는 거예요. 방학 때. 방과후 학교 끝나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모의고사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풀고 친구들끼리 풀이하고 여기 보시면 오답노트 정리해서 하는 방학 동안에 수능 중심으로 저희가 학기 중에서는 뭐 문제풀이도 뭐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좀 다른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방학 때 또 방과후 활동도 이런 데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시대비 저희 학교 아까 진로진학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역량이 아주 좋으십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EBS 등 온라인 수능 강의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자, 모의고사 출제 및 수능 특강 문제 검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수능 뭐 문제 경영이라든가 트렌드 변화에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젊습니다.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 트렌드가 뭐 어느 방에 뭐 수시, 정시, 뭐 어디 논술 뭐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저희는 언제든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아까도 말씀 들으셨죠?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양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또 그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할 수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선생님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중심이냐? 수시 중심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정시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시에서 저희가 지금 성과가 더욱 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정시까지 가지 않아서 정시 합격생 수가 비교적 적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질문이 이과 중심 학교냐 문과가 불리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진학 결과만 봐도 저희 인원 대비 진학 결과가 오히려 인문계열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저희 나고 있습니다. 저도 인문계열 담임을 또 많이 했었는데요. 본교는 문이과 구별 없이 균형 있는 교육과정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또 담임으로서 아이들 입시 지도하고 볼 때도 저희 학교 인문계열 교육과정 매우 매력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요즘에 좀 선택이 적은 거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문과를 인문계열을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원이 뭐 적어서 내신에 불리하지 않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본교 내신 숫자 나면서 입시 결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선행학습 얼마나 하고 입학해야 되나요? 딱 단적으로 얘기해서 선행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교과 모든 여러 이제 주요 교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물어봅니다. 선행을 하고 온 학생하고 안 하고 온 학생하고 성취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단언하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회원 학생과 학교에서 배워서 한 학생 결국 종착점은 같다. 학생의 역량이 같다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뭐 했다 안 했다의 의미보다는 다만 저희 고등학교 오시면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지금 활동도 많고 과목들도 많고 하니까 좀 미리 해둔다는 차원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셔야지 이거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냥 한 건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한 바퀴 돌리고 왔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기가 다 소화하고 있어야죠. 자기가 다 소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 근데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러 과목을 둥그런 잡듯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이 고등학교다 이 과목은 조금 힘들 것 같아 하는 과목들 조금 더 준비해 주시, 또 깊게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학생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학비, 저희 학교 학비입니다. 수업료가 분기별입니다. 4분기죠. 그래서 105만 원 정도 나오고요. 학교 운영비가 또 분기별로 51만 원 정도 나와서 총 분기별 150만 8,300원이 올해 책정된 가격이 1년에는 627만 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싼 가격은 아니에요. 대학교 등록금인데 다만 저희 지역 단위 자사고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되게 거의 낮은 등록금 수업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을 저희는 몇십 년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흥은 없지만 저희 학교 급식 메뉴가 어떤지 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식단 클릭하시면 매일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전체적인 평가로는 아주 괜찮다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나온다라고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중식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석식은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한 끼당 5,7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 개별 질문은 저희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궁금하신 사항, 입학설명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으면 저희 리플릿의 카카오톡 채널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순차적으로 앞에 먼저 문의 주신 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리플릿의 유튜브 채널을 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거기 저희 학생들 활동들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어지는 거 뭐죠? 자,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메타버스 홍보관에 학교 홍보 및 입학 관련 사항들 탑재해 놓았으니까요. 종종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종종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떠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활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포스코 고등학교란 제 삶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공부를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처럼 국어, 수학, 영어 위주의 입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면서 제가 법조인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요. 또 스포츠 활동을 하고 라크로스부에서 활동하면서 스포츠 관련의 업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와서 이런 스포츠 활동, 법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가서 저는 지금 스포츠 분쟁 관련 전문 변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내가 지금 어떤 대학에 가고 싶고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서 어떤 직종에서 무슨 분야의 전문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수행평가라든가 학교 활동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에게 포스코 고등학교는 제 인생, 제 삶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서 3년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하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제가 그 시절에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되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진 역량이 이만큼 있으면 그걸 훨씬 발휘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곳이 이 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열심히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더욱 열정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제가 보낸 3년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게 모두가 담겨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만의 꿈을 또 꿔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모인 꿈들이 현재 저를 만들어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운 걸 토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 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저도 제 계획을 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에도 포스코 고등학교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고등학교는 제가 문과, 이과 과목도 모두 다 배울 수 있었고, 또 제 꿈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나오는 덕분에 제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포스코고는 약간 중학교에 비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약간 다양한 활동 이런 기회가 없었고 약간 그냥 공부 이런 막연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 포스코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른 진로 활동, 가배지공 등등 관련된 자율 활동을 하면서
약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전공 적합성도 갖출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저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 나아가서 무엇을 할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고는 약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때도 지금과 같이 포스코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과여야 한다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포스문이라는 과거에 그런 모의유엔에서 이 3학년 때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 포스코의 문과도 나름 커리큘럼이 좋고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스코에 국제학교 대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포스코에 들어와서 저는 그러나 이 문과 과목들뿐만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 했던 그 물리학 과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 물리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코딩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코딩을 하며 이 이과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스코 2학년들 같은 경우 문과인 경우에도 코딩을 할 수 있고 이 문과 과목뿐만 아니라 이런 이과 과목도 할 수 있는 그런 통섭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2학년 때는 이과, 3학년 때는 문과를 거치며 이과였을 때도 경제 과목이나 세계사 과목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포스코는 진실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입학할 때쯤에서는 중학생 때 시절의 공부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도 잘 몰랐고 내 진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모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공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양한 진로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과 토의하고 학습 시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진실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분이 될 만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의 태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3기 졸업생이자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수빈입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펼쳐보는 인생의 지침서 같은 곳입니다. 사실 저는 성적도 어중간하고 활동도 특별하지 않은 그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재학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과 최상의 학업 분위기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은 그 어떤 학생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핏 보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체육학과와 미디어학과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포스코고에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학생의 흥미와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꿈이든 개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가 많은 후배님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꿈을 모든 졸업생들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잡혀있는 학습 분위기와 잘 이끌어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본 첫 모의고사에서 220몇 등으로 최하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3학년 때는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라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지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제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성적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었고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과 관련한 다양한 교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은 또 학습의 열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현재 대학에서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겹친다는 점을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를 보니까 저는 경영경제라는 분야에서 꽤나 높은 역량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스코 고등학교에서의 시간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었고 또 그때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포스코라는 학교를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재밌었냐라고 하면은 재밌었다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힘들었냐 하면은 수행평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가배 제공 이런 것들이 결국에 대학교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든 쓸 수 있는 하나의 양분으로서 작용한다는 걸 요새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포스코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후회 없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포스코 고등학교란 저에게 있어서 포스코 고등학교 저에게 있어서 포스코는 제 인생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 방향성을 잡아주는 시작점이 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실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인생의 지침서 같은 곳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후회 없는